여러분은 바이킹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야만적인 약탈자? 거대한 최고의 전사? 아니면 대단한 항해수를 가진 뛰어난 민족?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히스토리 채널의 드라마 바이킹스와 함께 바이킹의 삶은 어떠했는지 알아봅시다. 바이킹은 게르만 계통의 하나인 노르만족으로 큰 몸과 머리, 백색에 가까운 피부와 금발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를 표현하고자 바이킹은 키와 덩치가 큰 배우들을, 그 외 사람은 비교적 왜소한 배우들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바이킹은 유럽이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인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의 시점에 활동했습니다. 대략 8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덴마크와 북유럽 일대에도 정착할 땅이 많았기에 인구가 보다 퍼져나가는 시기였고, 유럽을 침략할 때에도 이런 정착지 확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들을 더 문명화된 국가를 약탈해먹고 사는 야만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습격을 나간 바이킹 수는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에 비하면 소수였고, 그마저도 새로운 땅에 정착하려고 항해해 나간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습격자들 덕에 여러 지역에서 경제와 전투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 이들의 역사나 생활 양식은 자료가 많이 남지 않아 유물과 약간의 기록물을 통해 추측해야 합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가족들 간의 복수국은 실제로도 빈번했으리라 보는데, 이들은 명예가 가장 중요했으며 명예가 더럽혀지면 종종 결투로 피를 보곤 했습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남성을 상대로 결투를 벌이는 일도 있었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바이킹 여전사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드라마 바이킹스에서 보듯 전투에 능한 여전사들도 당연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이킹들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이름을 알린 건 793년 잉글랜드의 린디스판 수도원을 약탈할 때부터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앵글족과 섹슨족의 게르만 계통 민족이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 아닌 여러 개로 분열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때로 몰려오는 바이킹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린디스판 수도원은 잉글랜드의 중부와 북부에 걸친 노선브리아 왕국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후 바이킹은 노선브리아뿐만 아니라 웨섹스, 아일랜드, 이스트 앵글리아 등 현재의 영국과 아일랜드에 해당하는 지역 여기저기를 습격했고, 이는 11세기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드라마 바이킹스에선 라그나 로스브로크라는 인물을 정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린디스판 수도원 습격 당시 이를 주도한 바이킹 지도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드라마에선 이 또한 라그나가 이끈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그나의 후손들은 분명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만, 라그나라는 인물 자체는 정말로 실존했는지 아니면 그저 신화 같은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라그나가 단지 전래되는 이야기 속 인물로 생각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바이킹 영웅들의 활약이 라그나의 이름 아래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린디스판 수도원 습격 이후 200여 년에 걸쳐 유럽 전역이 바이킹의 약탈과 공격에 시달렸는데, 여기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군대를 이끈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라그나라는 이름 아래에 모여 하나의 신화처럼 엄청난 영웅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바이킹 시대 말기 바이킹들을 통일한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덴마크 등 바이킹은 북유럽의 넓은 땅에 여러 작은 국가나 부족 단위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라그나가 영국을 침략할 때에도 드라마에선 얼이라 표현하는 야를이라는 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를은 북유럽 일대에서 사용했던 귀족 자기로 이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다스리는 영주였습니다. 족장이라는 표현도 어울리겠네요.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 왕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야를은 왕에게 직접적인 충성을 맹세하진 않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배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왕으로는 드라마에도 나오는 880년경 노르웨이를 통일한 하랄드 파인헤어나 960년경 덴마크와 노르웨이 통합 왕국의 왕이 된 하랄드 블루투스 등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블루투스가 바이킹들을 통합했듯 여러 전자기기를 하나로 묶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쓰는 통신기술 이름이 블루투스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잉글랜드를 본격적으로 침입한 라그나는 웨섹스의 왕 엑버트에게 정착할 땅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 잉글랜드를 습격했던 바이킹은 앞서 말했듯 약탈만 일삼은 게 아니라 북부 지역에 아예 눌러앉기도 했습니다. 이는 라그나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는데, 바이킹이 살던 땅은 척박하고 겨울이 길어 무난하게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 농사와 더불어 수렵과 낚시로도 부양하기 힘들어지자 비옥한 영국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여러 국가를 다닌 사람들답게 바다
바다나 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량인 물고기를 아주 많이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어류 자원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으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단이 필요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엑버트의 초기 시대는 7왕국 시대라 불리는 영국판 전국시대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서로가 먹고 먹히는 치열한 전쟁이 끝없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일왕국을 꿈꾸는 영웅은 있었죠. 자세한 영국 역사는 다른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엑버트는 바이킹의 초기 침략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고 머시아 왕국까지 삼키면서 꽤 큰 규모의 왕국으로 거듭납니다. 이는 통일 영국의 시초가 되는데, 엑버트의 손자인 알프레드 왕의 시대까지 내려오면 바이킹에 의해 영국의 다른 모든 중소왕국은 멸망하고 오로지 웨섹스 하나만 남습니다. 실제 역사에선 라그나 로스브로크가 잉글랜드 침략의 선두주자는 아니었지만 드라마를 통한 시각으로 보자면 라그나로 열린 잉글랜드로의 바이킹 이주는 그들 입장에선 아주 성공적이었고, 짧게나마 여러 바이킹 왕국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하는 통일 영국에선 바이킹 출신 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킹은 어떻게 이런 장거리 항해에 뛰어난 항해수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때는 아직 대항해 시대에 등장한 거대한 범선이 나타나기 훨씬 전입니다. 대부분 나라의 배는 돛을 이용해 바람의 힘을 이용하면서도 아직 노를 젓는 인력의 의지에 배를 움직였습니다. 바이킹이 탔던 배는 길다란 형태여서 롱쉽이라 부르는데, 이들의 배도 마찬가지로 노의 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배가 길긴 하지만 옆으로도 넓적한 형태이고 배의 바닥도 평평해서 물 속으로 가라앉는 부분의 깊이가 매우 얕았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강을 따라서 도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유럽인들이 바이킹의 배를 보며 어떻게 바다를 항해한 배가 강까지 따라 올라오냐고 놀라는 장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롱쉽은 먼 바다에서 수시로 출몰하는 아주 높은 파도에도 강했는데, 파도가 치더라도 이 힘에 쉽게 부서지거나 뒤집히지 않고 파도를 따라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얕은 수심도 항해할 수 있으니 정박할 항구가 없어도 아무 곳에나 배를 댈 수 있었습니다. 해안가 아무 곳에나 배를 대고 병사가 상륙할 수 있었던 건 엄청난 장점이었죠. 특히 대항해 시대 때 병사가 상륙하려면 먼 바다에 닻을 내려 배를 고정하고 작은 보트를 타고 일일이 병사가 이동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말입니다. 드라마엔 이들의 똑똑한 항해술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던 당시엔 꾸준한 항로를 유지하는 게 중요했는데, 라그나는 못이 달린 넓적한 나무판을 물에 띄워 평평하게 뜨게 한 다음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그림자가 전날보다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를 보고 항로를 수정했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해가 높게 뜨니 그림자가 짧아질 것이고, 북쪽으로 갈수록 해가 낮게 뜨니 그림자가 길어지겠죠. 이를 비교하면 계속해서 서쪽으로 안정적인 항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굵직한 사건들은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기반으로 하지만, 희박한 역사적 사료로 히스토리 채널은 인물 간의 갈등이나 사건 등의 디테일을 픽션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어낸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믿기보단 드라마를 시청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참고만 하시고 시청하기 바랍니다. 다음 화에도 이어서 바이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블리론의 카쇼와 블린이었습니다. 다시 녹음해보니까 어때요? 싫어요. 오버워치 못해요. 뭐 이렇게 재밌는 영상 만들면 좋잖아요. 오버워치 재밌다. 알았다.